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박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낮에는 꽤 덥죠? 벌써 이번 여름이 무진장 더울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타박사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마다 드는 생각 한 가지, 정말로 기후변화가 사실인 걸까?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실제로 심각한 것인지, 내 삶과 관련이 있는 건지,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 알바모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후변화 리얼 심각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 모두 됐어요. 1940년대부터 기록된 일별 지구 평균 공기온도의 변화를 같이 한번 봐보죠. 1월과 12월에는 겨울이니 온도가 낮고 여름인 6, 7월은 온도가 높은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2023년과 2024년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관측되었던 값들보다 훨씬 커요. 아니, 당장 2022년하고 비교해도 2023년은 엄청 눈에 띄게 큰 값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 현재 관측되고 있는 값들은 23년도의 관측값을 넘어설 것 같고요. 여기 2024년 4월달에 기록된 값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머지 그래프랑 비교해도 도드라지게 높잖아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해수면 평균 온도는 어떨까요? 에헤이, 조졌네 이거. 더 안 좋아요. 이건 초등학교 2학년이 봐도 이해할 거예요. 검은색 선, 그러니까 2024년도 현재 관측되는 해수면 평균 온도의 값이 유달리 높잖아요. UN 사무총장이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와 끓는 지구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하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랍니다. 작년에도 폭염으로 전 세계가 고생했는데 올해는 더 더울 거예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폭염일수 변화 한번 봐볼게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세기 안에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서 40에서 50일 사이에 폭염일수가 관측될 거라고 합니다. 다른 게 해조선이 아니라 이게 바로 지옥 불반도 아니겠어요. 다행히 우리만 헬파티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헬파티가 열린 나라도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다큐에서 한 번쯤은 봐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호주 근처 태평양에 투발루라는 섬나라가 있어요. 사진 한번 봐볼게요. 꽤 이쁘죠? 리조트도 있고 휴양지로도 괜찮은 섬인데, 문제는 이게 바다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 옛날에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하면 투발루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짜로 가라앉았습니다. 오죽하면 호주에서 투발루 사람들을 기후 난민으로 받아들여 40년 후에는 모든 투발루 국민이 호주로 이주할 거라고 합니다. 질병, 기근, 전쟁 등에 의한 난민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서 난민이 된 거예요. 항공사진 한번 봐볼게요. 1947년도에 찍었을 때는 나무도 보이고 땅도 많이 보이는데 2011년에는 홀쭉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도 집들이 간간히 보이는데 2016년에 찍은 사진을 보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를 찍은 위성 사진인데 해파리 아니에요. 저기 띠 형태로 보이는 것들이 섬이고 21세기가 가기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빠이빠이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해수면이 왜 높아졌냐? 빙하, 만년설 등이 녹아서 그래요. 여기 과거에 찍은 스위스 만년설 사진과 최근에 찍은 사진 비교해 볼게요. 만년설, 말 그대로 안 녹는 눈이어야 하잖아요. 이제는 녹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꽤나 심각하게. 오죽하면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녹지 말라고 단열 커버를 덮어놓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섬들 많죠. 특히 유명 관광지인 제주도. 제주도 연안 해수면은 매년 1cm씩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2100년에는 82cm까지 상승할 거로 전망되고, 온실가스 저감에 성공하여도 47cm까지 상승할 거라고 하네요. 당연히 온실가스 저감에 성공해서 해수면 상승을 막아야 하겠지만 막더라도 약 50cm나 높아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만일 온실가스 저감에 성공 못하면 80년 후쯤에는 제주도 해안에 거주하는 도민 30만 명이 내륙으로 이주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옐로우 케이크 5편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잡히던 생선 명태, 여기 흑백 사진을 보면 수산시장에 그냥 깔아놓고 장사하고 계신 거 보이시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안 잡힙니다. 왜냐고요?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 앞바다의 명태가 살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럼 이 모든 게 누구의 잘못이냐? 2021년도 기준으로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져와 보았어요. 압도적으로 한 나라가 배출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산업혁명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무지성으로 석탄을 뗐던 거 역시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나 비관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저는 진심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명태는 고사하고 할아버지 되었는데 폭염이 40일? 생각만 해도 머리 아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당연히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해야겠죠. 이건 정치적인 논리와는 별개예요. 아니 내가 살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발전원별 생애주기, 즉 수명을 다할 때까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는 자료를 가져와 보았어요. 일단 석탄, LNG는 제기능에 맞습니다.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태양광도 풍력, 그리고 원자력에 비하면 꽤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태양빛으로 전기 만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태양광 패널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공장에서 만들고 이것도 차로 날라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다 돈이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 이슈도 있어요. 태양빛이 쨍쨍하면 전기가 많이 만들어져서 좋을 것 같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당장 필요한 만큼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너무 많이 만들어져도 문제고 적게 만들어져도 문제가 생겨요. 필요한 만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들은 대부분 출력이 간헐적으로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하는 간헐성 이슈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돌고 돌아서 하고 싶은 말은 기후변화로 내기 싫으면 원자력 해야 돼요. 물론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간헐성을 메꾸기 위하여 가스발전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으면 굳이 원자력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밥그릇이 걸린 혹은 정치적 논쟁이 아닌 내 생존을 위한 문제니까요. 단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논리에 갇혀서 탄소 배출은 더 나오고 재생에너지는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면 충분히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정치적 논쟁에 묻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짓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기 우리나라 연도별 연료원별 발전량 한번 봐볼게요. 탈원전한다고 원자력 이용률을 대폭 줄였죠. 이 기간에 유연탄은 줄지 않았고 재생에너지는 눈꼽만큼 늘어났고 LNG 즉 천연가스의 비중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감히 이야기하는데 바보짓입니다. 전 만년설 녹는 것도 싫고 제주도 해수면 올라가는 것도 싫고 명태처럼 다른 생선도 안 잡히는 끔찍한 미래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늦었다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기후변화로 지옥 불반도 경험하기 싫으면 원자력이든 재생에너지든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